뇌하수체와 또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작은 거인 뇌하수체 병원 자료, 구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만 이게 잘 안 믿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구글 자료를 통해서 병원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의학이 방대를 해서 또 꼭 필요한 부분만을 했고 쓸데없는 것은 굳이 외우려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 단어를 외운다든지 쓸데없는 건 외우다가는 핵심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짧은 시간 내에 못 끝냈겠죠. 몇 년을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을 공부했다 다 까먹더라고요. 저는 한의학도 공부하고 또 약초 식품에 대해서 다양한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공부를 다 했는데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래서 핵심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부를 반복했어도 다시 까먹고 다시 까먹고 다시 까먹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 동영상을 제가 좀 바이러스부터 시작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 이거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대략적으로 제가 일단 다루면서 나중에 깊이 있게 심화 학습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체 전반을 다루고 그다음에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는 사람의 두 눈 사이 뒤쪽으로 뇌 정중앙 아래 부분에 위치한 0.5cm 크기의 작은 구조물인데 여기 갑상선, 부신, 성선, 인체에 필요한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여기 뇌하수체에 비타민 C가 다량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잘 이렇게 안 됩니다. 비타민 C는 그 뇌의 어떤 항산화 물질이고, 그래서 반드시 뇌에도 필요하고, 간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몸의 전반에 다 필요하고, 호르몬 생산에 필요합니다. 호르몬 생산에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계통하고 마그네슘, 칼슘이라든지 이런 기본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를 위해서는 골드키 한두 개,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우유 한 잔, 치즈 반장 한 장, 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당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양배추도 좋고요. 여기서 그 출혈 때문에 이런 것 먹죠. 이런 것들을 식사에 있어서는 달걀 하나를 달걀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달걀 챙겨 먹고 두유 같은 것도 괜찮아요. 콩류도 혈액을 흐르게 하는 데서 매우 필요하고 간해독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콩류를 두유 종류를 잘 먹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요새는 그 콩국수용 콩가루를 물에 타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그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고요. 그래서 그런 콩 종류를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그다음 생밤, 그다음에 칼슘으로서 멸치, 새멸치를 좀 음식에 많이 넣어서 먹고 마늘, 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복용하거나 마늘, 양파를 좀 이렇게 음식물에 많이 넣고 또 국물 만들 때 많이 넣습니다. 꼭 제가 그걸 넣습니다. 대파도 많이 넣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간편 식사를 주로 대부분 간단하게 식사합니다. 예전엔 많은 반찬을 만들었는데 너무 밥을 많이 먹게 돼서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간편식으로 대략적으로만 반찬 하나 있다가 그냥 국물 위주로 먹거나 이렇게 볶아서 먹거나 이게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제가 먹고 있고 음식은 가공식품이든 뭐든 다양하게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잘 먹고요. 사시전은 직접 복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초고추장 형태로 먹고 또 요새는 잘 안 만들어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딱히 이렇게 챙겨 먹는다 보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으로 다 먹습니다. 가공식품도 사다 먹고 간편식도 그냥 해서 먹기도 하고 사다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뇌하수체 질환은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과잉으로 생기는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부족으로 생기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증상이 보면 지나치게 과다하게 호르몬이 나오거나 과소하게 나오고, 이게 갑상선에도 그러고요. 이 바이러스 질환이 뇌하수체에 걸릴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종양이 생겨서, 이건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암을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을 가해서 개복 수술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절개를 하셔서 수술하실 때는 꼭 전기 인두기로 큰 덩어리를 지져 갖고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해서 열기를 전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시면 넓은 부위를 가열할 수 있고, 의료기기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조직을 마르지 않게 하면서, 마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액상을 좀 뿌리시면 되겠죠. 열기만을 침투시켜서 가열해서 바이러스 씨앗을 소멸시키는, 암 씨앗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술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암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주는 10건 했고 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이해도가 다 있습니다. 저는 제 방법으로만 치료합니다. 노벨상 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을 열을 가서, 입술 포진도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없앴습니다. 열을 가해서 피부병을 온갖 종류의 다양한 피부병이 시달렸는데 다 해결했고, 무좀 완선 해결한 사람은 없을 텐데 완선 같은 것들도 쉽게 해결했고, 각종 알지 못한 피부병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이기 하나로 피부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노벨상 천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식품에 있는 식품의 어떤 염으로서 산과 염기는 단백질을 녹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식품산을 구성하고 식품염을 구성해서 치료했대. 둘 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였습니다. 아까쯤에도 제가 아파가지고 몸이 흰마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2잔을 콜라하고 저는 제 방법으로만 먹습니다. 콜라하고 오란시 하고 그 다음에 소금물,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티스푼 1스푼으로 천연을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2잔을 먹었더니 깨끗이 난 상태입니다. 몸이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 났고, 그래서 좀 전에 검도 연습하고 왔습니다. 몸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좀 있었더니 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있었더니 식품산과 식품염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세포벽, 겉에 세포벽을 녹여서 우리 면역세포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면역세포도 걔네들을 빵꾸 뚫어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뜨립니다. 저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필링을 통해서 삼투압 현상을 터뜨리자는 아이디어 속에서 그걸 개발하고 적중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이며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분들이 꼭 보면 원시인 같은 무식한 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꼭 저를 그렇게 하시는데, 의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학 동영상을 아예 그냥 제작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구글과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 항진증, 저하증, 종양, 이건 좀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원체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 것은, 원래 바이러스는 인체보다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낮거나 어떤 관련된 식품을, 바이러스 관련된 식품을 자들이 무식증에 잘 안 먹거나, 또는 비타민 C 같은 거, 비타민 B 같은 거, 이런 것들 필수 영양소들을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B 계통 이런 것들을 잘 안 먹었을 때 이게 몸의 대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으로 입장에서 온도가 낮든지 그런 것도, TV에서 보니까 온도가 1도씨, 36.5도씨 1도씨만 낮았는데 활발하게 바이러스 세포들을 공격하던 면역세포가 작동을 그만두면서 오히려 바이러스와 세균이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을 TV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걸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신기해서 온도 1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래서 몸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몸의 온도가 낮으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데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소금이 온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발열이 잘 안 되고 몸에 힘마리가 없고, 소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먹었으면 그렇죠. 거기에 골드키 하나씩 2개씩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네. 너무 과도하게 먹지는 마세요. 뇌하수체는 소금을 많이 먹었으면 물을 통해서 위장관 안에 소금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씻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부신치 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유지 분비 호르몬, 항인이 호르몬, 다양한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에 때도 비타민 C나 비타민 B 계통, 마그네슘, 칼슘 기본 요소가 들어가고, 이런 기본 요소가 식사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그렇죠. 거기 달걀이나 이런 기본 드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생수, 해조류도 이렇게 해산물도 괜찮고요. 그래서 몸에서 어차피 간에서 그것을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식사를 너무 많이 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원시식가 반찬을 너무 많이 드는 분들은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 반찬이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그냥 반찬 아예 안 만듭니다. 너무 살이 쪄요. 100kg가 넘었어요. 내가 100kg 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러다 110 돌파하겠어요.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하수체 선종인데, 내분비계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난 증상, 두통과 구토, 종양의 시신경 압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시야 장애 등이 있습니다. 시야가 시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 종양 때문에 두통과 구토가 생긴다. 여러분, 이게 뇌 종양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뇌종양 의심하셔야 됩니다. 두통, 구토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두통, 구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면 이게 뇌출혈이나 이게 뇌종양, 이게 그 부분에 살짝 의심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토, 두통 일어나는 거는 바이러스 증상이 맞는데, 뭐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두통이 생길 수도 있으나, 구토까지 일어난다면 뇌출혈 아니면 뇌종양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의심하는 건 나쁘지 않죠. 종양의 시신경 압박으로 나타나는 시야 장애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은 어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장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면 키가 2m 이상 자라는 거인증이 나타납니다. 키가 자라지는 않으나 코가 커지고 턱이 튀어나오며 손가락도 또 넓어지는 말단 비대증이 일어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어린이에게 성조숙증이 나타납니다. 유지 분비 호르몬 프로락틴이 과다 분비되면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지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월경, 불임, 성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는 일종의 호르몬 분비의 중추인데, 이 부분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 이런 호르몬이 들쭉날쭉해주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제 정착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문제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 분비량이 일단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인은 허혈성 산후 뇌하수체 괴사라든지 시한 증후군이라는데, 출산 중에 심한 출혈과 저혈압을 보인 후에 뇌하수체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생기게 된다.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고 출산 후에 정상적인 월경지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시오크 상태나 유행성 출혈열 등에 의해서, 이게 바이러스죠. 유행성 출혈열, 뇌하수체 혈액 공급이 제한이 되면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하수체만이 아니라 몸의 어디 부분에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붓게 되거나 혈관염이 생기거나 혈액에 지장을 이렇게 생기면, 혈액순환이 덜 되면 그 들어가야 될 혈액보다 혈관이 막혀 있거나 이러면 그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위장관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도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혈전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혈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바이러스 약을 꼭 간단하니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이거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데, 이걸 가지고 상업화를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쓰신 건 상관없으나 상업화를 하시면은 이것은 제 기술을 도둑질하여서 상업화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도수출혈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과학기술이든 의학기술이든 식품기술이든 전부 다 음악이든 제 거 가지고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쇼크 상태나 유해성 출혈열에 의해서 뇌하수체 혈액 공급이 제한되면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종양이 생기면은 종양 제거술을 받았을 때 뇌하수체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든 뇌 손상 후에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따라서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여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이 부족하면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돼. 갈증으로 물을 자주 마시게 돼. 이를 요봉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나오든지 과소하게 나오든지 이 둘 다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과 칼슘, 마그네슘 기본 요소를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과소가 나온다 호르몬에,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 저는 1차적으로 의심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줄어서 아주 추위를 많이 타고 피로하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쉽게 부스러지고 변비가 생기고 몸이 붓는다. 고환이나 난소 자극,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사춘기 청소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성인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부족하면 남성의 경우 남성 기능이 저하가 되고 정자의 생산이 감소하여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인해서 성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벼란이 자르기,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월경, 불순, 불임이 된다.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네,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피부 타달기 감사하고 골다공증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벼란이 이제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고환,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됐을 때, 부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토 증상이 일종의 산소 부족, 우리가 심한 감기를 할 때만 구토를 하잖아요. 산소 부족과 너무 많은 과다 에너지를 쏟았을 때 구토, 산소 부족 저는 생각합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소금 부족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행군 많이 할 때도 소금 분비, 송금이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도 군복이 소금기로 가득하거든요. 소금 보강을 안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소금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기운 없고 식욕 떨어지고 메스껍고 구토 증상, 저혈압으로 어지럼을 느낄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낄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고 신진대사가 되어서 성인은 복부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망 및 골밀도가 감소한다. 복부지방은 살쪘을 때도 생기니까 많이 먹었을 때도 꼭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근육망 및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 부족하면 그렇죠, 골다공증도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뇌하수체와 뇌하수체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호르몬이 저하증이 일어나거나 항진증이 일어나거나 바이러스 전 1차 의심하고 비타민 C를 보강하고 비타민 B군을 보강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보강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원료를 주지 않고 호르몬을 생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단백질로서는 그냥 달걀이나 그냥 일반 그거 먹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부분 병원에서는 뇌하수체 종양을 수술적 치료로 합니다. 저는 그냥 수술 권하지 않다. 저는 수술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먹어서 바이러스 약 먹어서 해결하는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인 의학 기술을 연구해서 성화파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과 간 이식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이러스 소멸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결과 막힌 것도 없고 그렇죠? 저는 필요 없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각종 뭐 질병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립이 대략적이나마 다 정립이 돼 있고 암도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암을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 약을 상과 염기에 의해서 세포벽 바이러스나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서 치료하는 이 약 그렇죠 치료법에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고 대사과정 및 생식 기능을 담당합니다. 큰 완두콩처럼 50개 이상의 신경이 뇌하수체로 이동합니다.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는 물에 먹는 수용성 비타민, 과다량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신 몸에 잘 축적이 안 돼서 매일 복용을 해야 됩니다. 또는 생밤을 권유를 합니다. 생밤을 암 환자도 생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독에도 좋고 비타민 B군도 공급하고 감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 고구마도 괜찮지만 감자도 괜찮습니다. 감자 그다음에 우유 한 잔. 우유는 과다하게 먹으면 안 좋습니다. 골다공증 많이 생깁니다. 혈액이 지방으로 차니까. 그래서 우유는 한 잔 정도면 딱 적합하지 않을까. 어쩔 때는 저도 더 먹을 때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타민 한두 잔 정도면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그다음에 치즈 반장, 치즈 한 잔. 저도 잘 먹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동물성 식물성, 그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걀 같은 거, 해산물 넣고 평상시 먹는 대로 드시고 가려 먹는 건 없습니다. 다 골고루 먹습니다. 비타민 B는 녹색 채소와 곡류에도 포함되어 있고 곡물성 식품에 주로 곡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호르몬 분비는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담당한다. 그래서 두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이 느려진다.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이 느려진다. 몸의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저혈압 생기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붓는 등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희마리가 없어져요. 추위를 잘 타고 머리카락도 잘 부서지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변비도 생기고 그래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인체의 성장과 대사에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들을 뇌하수체가 분비한다. 이것을 뇌하수체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대략적인 것만 알아고 나중에 의학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사항만 이해를 하시는 그런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이해 위주의 학습, 어떤 단어 외우듯이 뭐 하나하나 다 국채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하 수체는 간내 시상하부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 기관이다. 두개 여부로 이루어졌다. 전역과 후엽을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뇌하 수체 호르몬을 배출한다. 전엽은 5가지 다른 형태의 세포가 있어 각기 다른 호르몬을 합성하고 분비한다. 후엽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신경세포에 만들어진 신경 분비 물질을 일시 저장하였다. 작업받으면 혈액 속으로 방출한다. 7종류의 분비세포가 전엽에는 존재한다. 각기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뇌분비샘을 활성화시키는 7가지의 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중추에서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뇌에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호르몬은 그 상태를, 몸의 상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뇌하수체가 중추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호르몬을 어느 정도 낼지 아마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 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내라고 하는 거겠죠. 서로 연결 관계에 있어서 뇌하수체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추가 손상이, 중추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반이 엉망이 되는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성선 자극 호르몬,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난포 자극 호르몬,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난포 자극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난자 정자가 자라는 걸 돕는다. 황체 형성 호르몬, 성 호르몬인 성장과 성적으로 여기가 관여해야 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한다.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해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성장을 자극하고 갑상 호르몬이 티록신을 분비한 단어 하나 외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저도 다 까먹습니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신장 위쪽에 부신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갑상선과 부신, 뇌하수체의 기능이 있으면 갑상선과 부신의 작용에 이상이고 성적인 자극,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임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힘아리가 없죠. 온도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뇌하수체와 갑상선 부신 이렇게 합하면 간까지도 통제하지 않겠는가를 생각이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 몸의 온도를 발열을 하는데 좀 관여하거나 또 혈압에도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예상이죠. 예상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 프로락틴은 유방을 발달시키고 젖을 만들고 분비한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색소세포를 자극한다. 옥시토신, 출산시 자궁 수축을 자극하고 유선으로 젖을 분비된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도 이것도 중요한데 신장에 물이 지흡수도록 작용합니다. 이걸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면은 오줌이 무한정 나오는 요봉증이 생깁니다. 오줌을 많이 나옵니다. 당뇨병에서도 오줌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작용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상 그냥 골드키하고 생밤하고 감자 종류, 그다음 우유 한 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치즈 반장 이런 것들, 반장인 한 잔 이런 것들,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것들, 그다음에 달걀, 태고기, 돼지고기 이 정도 보강하면 되죠. 새멸치 보강하고. 이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밥. 그래서 치료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어주는 편입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요. 간편식으로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고, 그래서 이게 무한정 먹을 수는 없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은 먹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안 먹어. 어쩌다가 버섯 종류, 근데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버섯, 버섯 종류 하나 먹고 잘 먹지는 않아요. 거쳐서 먹지는 않는 편입니다. 무 같은 거 먹고, 닭빵, 단무지 먹고, 그다음에 양배추를 김치로 해서 먹거나. 그래서 별다르게 딱히 많이 챙겨서 먹는 건 없어요. 일단 아픈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뼈비용도 없고 클린 상태입니다. 몸에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몸 냄새는 몸 이상 있는 거죠. 양성정형 성장을
뇌하수체에 발생한 종의 호르몬을 과다 분비해서 쿠싱병, 말단 비대증, 유주 분비, 호르몬 분비 선종 뇌실병을 유발하고 정상 뇌하수체 압박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과다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쿠싱 증후군,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갈색 세포종이 있다. 이런 종양 같은 경우 수술적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